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잔뜩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사각형 2048 픽셀의 캔버스를 생성해 줍니다. 건물을 먼저 그려볼 거예요. 그리기 가이드를 켜주시고 그 아래 편집 그리기 가이드에 들어갑니다. 화면 하단 옵션 중에서 원근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소실점을 생성하기 위해 터치해주세요 라고 문구가 보이실 겁니다. 빈 공간을 터치해 봅니다. 이 소실점을 중심으로 선이 막 생기죠. 이 점이 우리의 눈높이, 머리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머리 위쪽에 있는 간판을 그릴 거기 때문에 소실점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옆으로 치우쳐진 구도로 그릴 거여서 이 정도쯤에 소실점을 위치시켜 줄게요. 잘 보이게 위쪽 색상바에서 색을 좀 바꿔주고 완료해 줍니다. 레이어에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해 줍니다.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굵기가 일정한 모노라인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주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 놀라지 마세요. 그리기 도우미가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이 똑바로 잘 그어집니다. 소실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건물 옆면을 그려줍니다. 옆으로 튀어나온 간판도 달아주고 저 멀리 보이는 건물도 그려줍니다. 건물보다 살짝 튀어나온 틈, 네모난 박스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부분을 그려주면 조금 더 디테일해지겠죠. 유치원 그림에서 초등학교 입학한 느낌의 수준으로 창문도 건물의 틀 안쪽에 또 파고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런 작은 단계들을 선으로 그어주면서 표현해 줍니다. 소실점을 따라 창문을 그려줍니다. 건물 옆면은 심심하니까 창문을 대충 그려 넣어 줄게요. 여러분들은 창문 안쪽에 물건을 좀 더 그려 넣어 준다든지 아니면 벽에 늘어져 있는 선 아니면 에어컨 환풍구 같은 이런 작은 것들을 좀 더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릴수록 그림의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건물을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네온사인 간판을 하나 달아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그리기 도우미를 켜줍니다. 가운데에 오늘의 주인공 네모 간판을 그려볼게요. 철제로 되어 있고요. 벽에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바라보니까 밑면이 좀 보이겠죠?
철제 뼈대의 두께를 조금 줘볼게요. 자, 밑 스케치를 토대로 좀 더 깔끔하게 선을 따주겠습니다. 두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주시고요.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위에 세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리기 도우미를 켜줍니다. 여유롭게 밑 스케치를 참고해서 선을 따볼게요. 겹쳐지는 부분은 레이어를 추가해서 그려주고 다른 레이어에 가서 지워주면 지우기 편하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편인데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에 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림 그릴 때 언제가 제일 즐거우신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선을 딸 때 즐겁다는 분들도 계셨고 비로소 완성이 되어야 가장 즐겁다고 하는 햄린이도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함께 그린 그림을 SNS에 올려주시거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그때서야 이래서 내가 유튜브 하지 하고 행복하고 뿌듯하더라고요. 너무 좀 뜬금없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간판은 조금 더 두껍게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선을 따줄게요. 밑 스케치는 안 보이게 꺼주고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다면 합쳐줍니다. 그리기 가이드는 이제 눈에 안 보이도록 꺼줄게요. 선 따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레이어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배경색을 푸른색으로 깔아줍니다. 그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레이어는 그리기 도우미를 켜줄게요. 조금 더 진한 남색으로 건물의 외곽을 따서 면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기 도우미를 켜준 상태라서 반듯하게 잘 그어지죠. 레트로 하면 떠오르는 색감 조합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내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핑크색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 상단 올가미 툴을 누르고 직사각형 옵션 색상 채우기를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영역을 선택해주면 자동으로 색상이 채워져요. 올가미 툴을 한 번 더 눌러서 꺼줍니다. 조정, 가우시안 흐림 효과로 끝을 자연스럽게 섞어서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레이어의 속성은 하드라이트로 해볼게요. 건물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레이어의 속성은 곱하기 모드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그리기 도우미도 켜줄게요. 자, 건물의 어두운 부분을 쪼개보겠습니다. 건물의 안쪽 면을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튀어나온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림자라든지 조금 패여있는 부분들에 덧그려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주고 싶을 땐 그리기 도우미 보조를 잠시 풀어주고 그려주세요. 이 건물은 옆면 전체가 어두울 것 같아요. 대충 해볼게요. 어둠 속의 어둠. 한 단계 더 진행하고 싶으시면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레이어의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 주세요.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고 반듯하게. 이렇게 한 번 더 표현해 줄 수 있겠죠. 눈에 잘 안 보이면 색조 채도 밝기에서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조절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물의 투톤 정도로만 가볍게 표현해봤습니다. 배경이 밋밋하니까 효과를 좀 넣어 볼게요. 하늘 배경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지금 색 있는 그대로 레이어를 채워줍니다. 색이 채워졌죠? 이 상태에서 조정, 하프톤을 넣어 볼게요. 화면에 펜을 대고 오른쪽으로 쓱 긁어줍니다. 신문 옵션으로 해볼게요. 이 레이어의 속성은 소프트 라이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당히 원하는 만큼 불투명도를 조절해 주세요. 건물에는 또 다른 느낌을 넣어 볼 거예요.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를 채워주세요.
이번에는 하프톤에 들어가서 전체 색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와는 다른 톤이 생겨요. 서로 톤을 다르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어떤 레이어에 적용하고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재미있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속성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옛날 만화 느낌을 내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네온 사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철제 뼈대 위에 아크릴판을 올렸다고 생각해 볼 거예요. 선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하얀색으로 여기도 그리기 도우미를 켜주고요. 철제 간판보다 살짝 더 크게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레이어 속성은 뒤가 은은하게 보이게 소프트 라이트. 지우개 브러쉬를 물에 젖은 아크릴 브러쉬로 선택해서 가장자리를 남겨두고 살짝씩 지워서 투명한 판인 것처럼 표현해 줍니다. 너무 연해 보이면 레이어 하나를 더 복제해서 쌓아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온 사인 간판에 글씨를 올려 볼게요. 동작, 추가, 텍스트 추가를 탭해 줍니다. 쓰고 싶은 글자를 써주세요. 저는 하하 시부레를 해볼게요. 원하는 글자를 적으신 다음에 위치시켜주고 두 번 클릭하면 전체 선택을 누를 수 있습니다. 여기 A를 누르시면 서체나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저처럼 두 줄인 경우 행간을 조절해 줍니다. 글씨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레이어를 복제해 줍니다. 아래 레이어는 잠시 꺼주고 얘를 눌러서 텍스트 편집. 전체 선택을 한 후에 A에 들어가셔서 이거 있죠?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외곽선만 만들어져요. 아, 이것도 하면 좋겠다. 아래 선도 추가해 줄게요. 다시 얘를 텍스트 편집을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얘도 아래 줄을 그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다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졌는데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스터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텍스트 편집을 할 수 없습니다. A라고 표시되어져 있을 때만 텍스트 편집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세요. 글씨 레이어를 알파 채널 잠금으로 설정해 줍니다. 검은색을 선택하고 레이어 채우기. 글씨가 새겨질 검은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글씨 레이어를 켜주세요. 오, 하얀색 아웃라인이 살아났죠? 얘도 레스터화 시켜줄게요. 다음에 이동 툴을 누르고 살짝 대각선 위로 올려줍니다. 나중에 깜빡거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으면 이 라인을 살려두는 게 좋아요. 하나 복제해두고 숨겨둘게요. 이제 반짝이게 해보겠습니다. 조정의 빛 산란 효과. 이렇게 크기나 번을 조절해서 빛나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조명에 색을 넣어 볼게요. 맨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브러쉬는 소프트 브러쉬를 사용할게요. 사용하고 싶은 색을 선택합니다. 빛나고 싶은 부분을 채색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어의 속성을 마음에 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색에 따라서 저와는 다른 옵션을 선택하는 게 더 예쁠 수도 있습니다. 푸른빛도 살짝 섞어 보겠습니다. 색이 좀 연하다 싶으면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해서 쌓아주면 되겠죠? 다른 곳에서 비춰주는 빛도 살짝 넣어 볼게요. 새 레이어를 맨 위에 추가하고 하얀색으로 빗금을 쳐줍니다. 레이어 속성은 은은하게 소프트 라이트. 이렇게 다양한 효과를 사용해 빛을 추가하여 네온 사인 간판을 만들어 봤습니다. 맨 위 레이어가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새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내려줍니다. 모두 복사하기. 그리고 다시 쓸어 내려서 붙여넣기 해주면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졌죠. 이 한 장의 이미지로 마지막 보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조정에 색수차를 사용해 볼게요. 빨강, 노랑, 파랑이 분리가 되는 게 보이죠? 이런 효과를 내볼 수 있습니다. 눈이 조금 아프니까 살짝만 적용해 볼게요. 조정에 글리치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효과도 레트로 느낌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 취향껏 골라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글리치를 살짝만 써볼게요. 마지막으로 노이즈 효과를 줘서 오래된 필름 느낌을 내보겠습니다. 조정, 곡선을 사용해서 색 보정을 해줍니다. 조금 더 진하게 해보고 이런 푸른 색감을 조금 더 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완성입니다. 완성된 그림은 이거지만 오늘 배운 효과들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의 그림에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햄린이들. 안녕.